5절. 경제 예측에서의 육친의 변화. 육효 예측을 할 경우에 육친은 각각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측 내용에 따라 별도의 의미와 변화도 있다. 특히 경제 예측에서 사용하는 육친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외에 발동한 효가 나타내는 변화 역시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된다. 여기에 그 근거를 소개한다. 육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첫째, 기흉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회두생, 진신, 제왕, 월건 등으로 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길하다. 그러나 사묘, 절, 공, 파, 회두국 등으로 화하는 것은 흉하다. 둘째, 시간과 응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월건, 태세, 일지는 전후 가까운 연월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사물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요는 시작이고 변요는 결과로 나타난다. 넷째, 원인과 성질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여주기도 한다. 1처제. 처제가 처제로 화하는 경우는 진퇴를 구별해야 한다. 1. 진신으로 화하는 것은 재원이 풍부하다. 재물운이 좋다. 그리고 부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다. 점차 더 부유해진다. 돈이 모인다. 자본 축적이 되고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이윤증 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2. 퇴신으로 화하는 것은 재력의 약화, 경기 불황, 재운이 나빠진다. 가격 하락, 이윤 감소, 점점 가난해진다. 자금이 감소된다. 등을 나타낸다. 3. 재변손으로 화하면 경제전환기, 재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이익을 낸다. 등을 나타낸다. 4. 재병관으로 화하면 정부에 의지하거나 정부 관련 사업을 하여 발제한다. 혹은 재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물운이 좋지 않거나 재물로 인하여 화가 발생한다. 재물로 인하여 소송하게 될 수 있다. 등을 나타낸다. 5. 재변형으로 화하면 재물운이 좋지 않다. 재물에 손해가 있다. 손재한다. 자금 회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물을 잃게 된다. 손재, 손해를 보게 된다. 등을 나타낸다. 6. 재화부는 부동산 경제, 문화 경제, 돈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돈을 써서 계약하게 된다. 등을 나타낸다. 이자손. 자손이 자손으로 화할 때는 진퇴를 구별해야 한다. 1. 진신으로 화하는 것은 재원이 풍부하다. 자본이 풍부하다. 시장 잠재력이 크다.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고객이 넘쳐난다. 원료가 길다. 등을 표시한다. 2. 퇴신으로 화하는 것은 시장의 쇠락, 자본의 약화, 상품 공급원이 고갈된다. 고객이 점점 줄어든다. 상품 판로의 악화가 예상된다. 돈줄이 고갈된다. 등을 나타낸다. 3. 손변제로 화하면 이윤이 많이 난다.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나타낸다. 4. 손변형으로 화하면 시장의 번영, 시장이 견고하다. 시세가 오를 수 있다. 재물이 있다. 재물운이 오래간다. 등을 나타낸다. 5. 손병관으로 화하면 자금 회전이 잘 안 된다. 시장 경제의 악화. 뜻밖의 사고로 재물운에 문제가 생긴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긴다. 등을 나타낸다. 6. 손변부로 화하면 시장의 위기를 대비하라. 금융 손실, 시장 파괴 단절 등을 나타낸다. 3형제. 형제가 형제로 화하면 진퇴를 구별해야 한다. 1. 진신으로 화하면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고 폐운이 이어진다. 경기 악화, 궁핍해진다. 경제가 갈수록 악화돼 공공하여 빈털터리가 된다. 등을 나타낸다. 2. 퇴신으로 화하면 불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혹은 경기 회복 기미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다. 3. 형변제로 화하면 동업을 한다. 대부, 돈을 빌리게 된다. 뜻밖의 재산 획득, 벼락부자, 친구에 의한 발전 등을 나타낸다. 4. 형변손으로 화하면 친구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다. 역경 속에서도 발전이 가능하며 실패 중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5. 형변관으로 화하면 정부 지원이 있다. 파트너의 공식화, 관사야기, 경제 역전이 일어난다. 등을 나타낸다. 6.
형변부로 화하면 친구 때문에 소송을 당하다. 경제 악화, 경기 침체 등을 야기한다. 등을 나타낸다. 5. 관기. 관기가 관기로 화하면 진퇴를 구별해야 한다. 1. 진신으로 화하면 관리가 엄격해진다. 정부가 강경자세로 변한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견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퇴신으로 화하면 관리가 느슨해진다. 무정부 상태, 재난이 끊이지 않는다. 등을 나타낸다. 3. 관변제로 화하면 중개업자로 인해부를 이룰 수 있다. 관료에 의지하게 된다. 관적인 일의 발전 등을 나타낸다. 4. 관변형으로 화하면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중간업자 자금 조달 등을 표시한다. 5. 관변손으로 화하면 근심 걱정의 해소, 고진감래 등을 나타낸다. 6. 관변부로 화하면 관과 유착관계 가능해진다. 인허가를 받게 된다. 국영기업 등을 이용하게 된다. 등을 의미한다. 5. 부모. 부모가 부모로 화하면 진퇴를 구별해야 한다. 1. 진신으로 화하면 기업이 번창한다. 회사는 규모를 키우게 된다. 점포의 확장, 환경의 변화, 장기 계약 등을 나타낸다. 2. 퇴신으로 화하면 기업 위축, 규모 축소, 계약 불이행, 계약 무효화 등을 나타낸다. 3. 부변제로 화하면 계약의 불성사, 경제적 문제로 회사 위기 발생, 프로젝트로 힘들게 발제한다. 정보로 인해 발제한다. 등을 나타낸다. 4. 부변손으로 화하면 정보를 이용하여 팔로 개척 가능, 직장에서 발전한다. 등을 나타낸다. 5. 부변형으로 화하면 기업 경영이 불경기 쪽으로 흐른다.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이 잘못되어 파재한다. 프로젝트의 경쟁 상대가 나타난다. 등을 나타낸다. 6. 부변관으로 화하면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확실한 정보. 기업이나 회사는 굳건하게 된다. 계약성사 등을 나타낸다. 이상은 동안 효가 화출한 육친과의 상호관계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뿐이며 실제 응용할 시에는 상담하는 예측 내용과 결합해야 하고 나아가 월파, 공망, 육신, 오행, 십이운성 등의 변화를 추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육 사례. 판단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 부모 해수는 월이 극하고 일에 도움을 얻어 쇠왕이 비슷하다. 그런데 응효사화가 발동하여 자수를 화출하여 용신이 절지에 앉았으니 이 상가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임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이 부모가 되어서 세효 축토와 합하니 이 상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제효지세한 축토는 이효에 임하고 이는 상가가 되고 처제는 임대료이니 자신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다. 자신이 임대료를 내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보는 누군가가 그 가게를 빌렸을 뿐 임대료를 아직 내지 않았고 본인이 먼저 납부하면 가게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응효가 동하여 부모를 화출하여 손변부되었으니 이는 상가를 구하려는 사람도 난처해 하지 않고 가게를 내줄 수 있다는 설명이 된다. 임차인에게 실태를 물었더니 역시 가게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아직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현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임대할 수 있었다. 나는 초효에 임한 형제 묘목이 형변제가 되어 가게를 임대한 후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경영한다고 판단했다. 피드백 역시 그렇다고 말하였다. 사례구. 판단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괴중에 처제가 양현하였으나 모두 발동하지 않았고 지지가 동일하다. 이럴 때는 응효에 임한 처제를 용신으로 정한다. 처제 자수는 월의 도움을 얻으니 왕상하다. 용신은 세효를 생하니 돈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효가 발동하여 형제로 화하였다. 이런 조합은 돈이 들어와도 손에 남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비록 바로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또 금세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드백그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섰는데 채권자가 돈을 요구해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대신 그 보증 빚을 갚았다고 했다. 경제육효 제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5절이죠. 육친의 변화. 이 경제예측에서
육친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말하면 뭐 형제가 관계로 변할 때, 아니면 형제가 처제로 변할 때, 형제가 부모로 변할 때, 이런 육친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여기 사례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 6에 있는 거, 페이지 94쪽에 있는 내용이죠. 자, 94쪽에 있는 내용, 진월 병자일에 점을 쳤습니다. 신유가 공망, 풍화가 인해서 간이 산으로 바뀌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남자분이 상가 임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라고. 우리가 요 상가 임대, 아마 이 상가 임대, 요거는 내가 상가를 임대해서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장사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내가 잘 임대할 수 있을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용신을 기본적으로 이 부모를 위주로 보죠. 내 가게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원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그 용신이 부모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용신이? 자, 부모를 찾으니까 사묘에 부모가 이렇게 앉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셔를 볼 때는, 진월에 자일이니까, 자가 있기 때문에 왕셔는 그렇게 약하지 않죠. 자, 그럼 내가, 상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할 때는 가장 핵심은 요 발동한 효를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응효가 발동해서 이게 자손이 부모자로 이렇게 변했다는, 이게 부모를 화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응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상대방을 나타내죠. 타인을 나타내죠. 타인을 나타내죠. 근데 타인이 이 자손 사화에서 부모자로 앉았다는 것은 이 상대방이 이 부모, 우리 용신을 부모로 봤죠. 이 부모는 기본적으로 내 가계를 나타낸단 말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을 칠 당시 상대방이 이 가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나 이 변효가 이게 자사절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타인이 이 가계를 내가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점을 친 병자일에 이 부모가 사화를 절을 하죠. 그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런 영은 타인이고 또 쇠는 나를 나타내잖아. 그럼 나는 지금 처제를 내가 차고 앉은 거죠. 그럼 이호는 기본적으로 택효를 나타내요. 이 택효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내 가게를 나타내겠죠. 가게집을 나타내겠죠. 여기 또 구진이 앉았으니까 더더욱 여기서 이 축은 가게의 의미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 축이, 자, 잘 봐요. 일의 자가 부모인데, 변효도 부모라는 거야. 그게 나하고 자축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가게를 내가 얻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응은 타인인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이 가게를 차지하려고 했으나, 자손 사화가 자사절을 당하니까 이 가게를 못 얻고 대신 내가 바로 돈을 주면은 바로 내가 이 가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자, 그거 이해되죠? 아주 쉽죠? 자, 여기서 여기 두 가지 의미를 하겠어. 응은 타인이죠. 그럼 타인이 응이 요 부모사를 내가 차고 앉은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 그럼 응은 또 주인이 되기도 한다. 주인이. 또 하나는 응은 타인인데 타인에도 이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 상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현재의 모습은 이런 현재의 모습이죠. 이게 부모인데 그게 나하고 쇠는 나잖아. 나가 지금 축을 까고 앉아. 이걸 내가 자축합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가게를 내가 얻는다는 거지. 내가. 자, 그래서 결국 이 개는 내가 가게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쭉 나왔죠? 쭉 나와보면은 두 번째 단락 봐봐요. 94쪽에. 자,
일이 부모가 되어서, 일이 부모가 되어서 세요 축토와 합하니 이 상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제요 지시한 축토는 내가 처제를 내가 지시했잖아. 축토는 2호에 임하고, 2호는 상가가 돼. 2호 자리가 택교고, 또 구진이 임해 있다면 이거 상가라는 거지. 상가되고, 처제는 또 임대로, 요 쟤는 또 임대로로 나타나. 임대로. 그래서 자신이 이 가게를 내가 얻는다는 그런 정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거. 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하나는, 항상 여기, 이 발동한 후에, 뭐가, 그 성질이 있다 그랬죠. 만약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이 발동한 후에. 마침 여기도 초요 형제의 묘목이 발동해 처제로 화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5절이, 이 5절이 육친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형제가 처제로 화하면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형제로 인해서 돈으로 변한 거잖아. 에? 또 그리고 또 이 초효는, 초효는 이게 처음 시작을 나타내요. 시작 처음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형제는 동업자로 인해서 돈을 버는 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형제가 처제로 이렇게 화하면 같이 동업해서 돈을 버는 사이라. 이제 막 이 가게를 얻어서 동업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정보를 하는 거지. 자, 그대로 이해되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그 예문 9번을 한번 봅시다. 예문 9번이 보면은, 예문 9번은 한 남자분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문의하였다. 자, 요거, 한 남자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요거는, 한 남자분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이건 많이 물어보죠. 항상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점을 친 게 자월 을사일에 임묘공망 산천대 중에서 하나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나한테 돈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용신을 기본적으로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처제가 어디 있습니까? 처제가 초유의 처제가 있고 오유의 처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뭘 용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응이안전 오유의 처제 자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신으로 본다라고. 기본적으로 처제가 용시면은 항상 시험관계는 항상 보는 거죠. 새는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돈이 나한테 오냐 안 오냐, 나와 관련성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세요가 이후에 세요가 난데 세요가 관계인이 앉았죠. 그게 응인 용신이 요 처제가 수생무부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상. 그럼 처제의 왕신을 볼 때는 자월의 사일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 장에 배우는 것은 육친의 변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관계가 형제로 화했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지. 관계가 형제로 화했다는 것은. 자, 일단은 새에 내가 관계가 앉았다는 이 관계의 본질은 이런 내가 걱정거리를 나타내죠.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 예? 또 이게 형제가 딱 차고 앉았다는 것은 이게 관계 형제로 하였는데 이 돈이 나한테 오지만 그럼 이 관계에는 이 돈의 정보도 체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다른 급제한테 돈이 다 가버리는 상이라는 거지. 꼭 이해되죠? 그리고 이 개가 또 어떻습니까? 이 개가 전부 다 형제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이 돈은 내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돈이 금방 새 나간다는 거지. 아마 새 나간 것은 여기서 이 관계는 또 정부 기관을 대표하죠. 여기서 이제 부모는
우화는 부모자. 부모는 문서나 이런 정서를 대표하고 이게 암장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 문서나 담보대출로 아마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봐요. 그 돈이 받으면 돈이 들어오지만 그 돈이 다 또 은행으로 막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의 모습이라는 거지. 요거 쉽게 이해되죠? 이거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제를 용신으로 본단 말이야, 처제가. 이 처제가 초유의 자가 있고, 오유의 자가 있는데, 뭘 용신으로, 이게 응이 앉은 요걸 용신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럼 이 돈이 나름대로 힘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자월의 자니까, 그나마 힘이 있다, 약하지 않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돈 줄 사람이 지금 돈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런데 시험관계로 보니까 셔는 나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처제가 수신목을 한다는 거야. 그럼 빌린 돈이 나한테 오는 상이라는 거야. 여기서 또 셔의 입장에서 나의 원신이 되는 거지. 이게 온다. 왔는데 마침 또 내가 관계인이 내가 현재 축을 하네. 현재 축, 행제는 급제를 하내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럼 돈 들어오자마자 돈이 나가버린다는 거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관기가 암장된 부모 오화를 내가 차고 하냐. 부모 오화는 문서나 정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뭐 담보로 내가 뭐 돈을 빌려서 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응? 빌려줬는데, 그 돈이 들어오긴 오죠. 내가 돈을 받긴 받지만 그 돈이 다 어떻게, 또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자, 그 이해됐죠? 여러분, 이 왕홍, 기본적으로, 이 왕홍, 우리 육효 경제의 책과 굉장히 이 책의 두께를 보듯이 굉장히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제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막내해놨어요. 우리 오늘도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 이 경제 육효에 있는 거, 이게 모든 내용을 내가 다 그냥 몇 번 반복해서 보면은, 그야말로 막 재물에 대한 질문은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막 100% 완벽하게 답을 줄 수 있다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 책값의 정가는 48,000원 뿐이 안 합니다. 육효 배우려고 그러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많은 돈을, 그지? 막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이 책 한 권을 48,000원 주고, 이걸 제대로 사서 한번 독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하시고, 그리고 아마 효율을 아마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